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1% 넘는 갭 상승 출발하였으나 시가 이후 반등다운 반등 없이 스트레이트 하락이 나오면서 변동성을 죽였고, 해외 시장은 미국 소매 판매가 나쁘게 나온 것에 관계없이 증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의미 있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계속 매도 압력을 받았는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우리 증시는 1% 넘는 갭 상승 출발을 하였지만 개장 후부터 10시 30분까지 사실상 스트레이트 하락을 하며 전일이 눌렸던 자리까지 내려왔는데요. 이러한 하락을 불러일으킨 주체는 놀랍게도 아무도 없다라고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외국인들은 첫 1시간 동안 선물 매도한 게 아니라 매수했다가 포기한 거예요. 또 현물 매도는 500억 정도 내놓긴 했지만 500억 갖고 시장을 1시간 만에 1% 가까이 밀어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심지어 개인들도 지수 하락과 함께 현물을 매도했는데요. 참 이런 모습 간만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개인은 특히 거래소 시장에서 수동적인 주체로 평가되는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현물을 매수하면 개인은 현물을 팔고, 반대로 현물을 매도하면 개인은 현물을 매수하지만 개인이 결집력이나 방향성 선도력은 약하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되는 매매 행태를 보이곤 하죠. 즉, 지수가 올라가면 개인들은 매도하고 앉아있고 지수가 내려가면 개인들은 매수하고 있는데, 오늘은 반대로 시장이 하락할 때 개인도 외국인도 함께 현물을 팔면서 내렸던 것이, 지수가 내렸던 게 특이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하지만 이 거래라는 건 누군가가 팔면 누군가는 사는 것이죠. 그래서 잘 들여다보면 오늘 누가 샀나 볼 수 있어요. 의외로 기관들이 현물을 많이 매수했습니다. 선물도 장막판 직전 빼놓고는 기관들이 2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죠. 기관들이 매매는 투기적인 매매였다기보다는 이 마켓메이커로서의 수동적인 매수였다라고 보는데, 오전장에 홍콩시장이 저점을 찍고 급반등한데도 외국인이 선물 매매 방향성이 바뀌지 않고 매도가 나온 등 시장은 지난 휴일 이후의 급등, 그리고 그 다음날이 CPI 쇼크로 인한 고평가된 양 옵션을 죽이는 게 목적이었고 방향성 잡을 생각은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전장에 갭 상승분을 빠르게 반납할 때 거래량은 생각보다 얼마 없었어요. 선물 미결제약정도 초반 눌림에 한 6천 계약가량 증가했는데 장마감 무렵에는 4천 계약은 또 반납했죠. 그래서 다시 26만 4천 계약,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선물 베이시스는 그나마 오전장에는 약했지만 오후장에는 조금씩 살아나면서 프로그램 차익 매도는 나오지 않았어요. 옵션 시장에서는 의외로 콜옵션 미결이 얼마 늘어나지 않았는데요. 극외가 풋옵션이 미결 증가를 제외하고도 전반적인 미결제약정 증가는 풋 클래스에 몰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종합주가지수 2530선까지는 굳이 롤링다운 해지를 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17.6포인트까지 내려왔는데, 잔존이를 감안한다면 현재의 옵션 가격은 여전히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이 또 변동성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은 오늘이 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을 이어가거나 최소한 변동성 하락을 이어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개장과 함께 빠르게 상승해서 30분 만에 직전 고점권까지 한 번에 달렸는데요. 개장과 함께 ECB의 라가르트 총재가 임금 인상이,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동인이 되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가격은 전일에 이어 강세를 지속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쇼스퀴즈에 힘입어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고점에 도달하자 증시는 또 그다음부터는 기나긴 기간 조정을 겪었는데, 그렇게 강세를 보였던 증시가 또 미국 세션 시작한 무렵에는 당일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기까지 했습니다. 최근 유럽 증시가 미국 CPI 이슈로 눌리면서 콜옵션이 저가에서 대량의 미결제약정이 터졌는데, 이후로 지수가 계속 회복을 하면서 이들 콜옵션에 대해 감마 스퀴즈가 발생해서 지수가 스트레이트로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행사가에 따라 다르지만 10배 이상 난 콜옵션이 수두룩한데요. 유럽 세션 마감 후에 유럽 지수 선물은 추가로 상승해서 연중 신고가를 갱신해 놓았기 때문에 금요일 유럽 세션 초반에 또 감마 스퀴즈로 인한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시는 이렇게 경제 지표 다 무시하고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반면 채권 시장과 통화 시장은 조금 엇갈린 흐름이 있었습니다. 우선 유럽 세션에서 채권 시장이 전일에 이어 강세를 보이고 있던 상황에서 차익 실현이 조금씩 나왔지만 미국 소매 판매가 MOM으로 마이너스를 찍자 일시적으로 고개를 들었다가
이후에 미국채와 유로존 국채 모두 하락을 해서 전일 채권이 반등이 세게 나온 부분, 이건 모두 다 되돌려줬어요. 하지만 통화시장은 소매 판매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서 비달러 바스켓이 추가 상승해서 CPI 발표 이후로 눌린 부분을 이틀 만에 모두 만회했습니다. 어제 시황에서도 얘기했듯이 이번 CPI 쇼크를 증시가 가장 빨리 회복했고, 이어 채권시장, 그리고 오늘은 비달러 통화들이 모두 회복하면서 변동성을 죽여놨는데요. 아직까지는 단순한 차익 실현 및 저점 매수 정도로 보이지만 위험 자산들이 계속 달리는 상황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더 달리기가 불편하게 되겠어요. 물론 증시 초강세가 이 옵션 만기에 의한 형상이라고 해도 당장 다음 주는 굵은 경제 지표가 없거든요. 또 S&P 지수가 오늘로써 5,000포인트 위로 확실히 올랐었기 때문에 위험 자산들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기름도 전일이 재고 발표 이후 종가 저가로 마감하고도 유럽 세션에서 또 마이너스 1%의 하락이 나왔지만 미국 세션 개장 1시간 전부터 강력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기름은 양 이런 따주기 패턴을 만들어 버렸어요. 즉 이번 주만큼은 더 이상 빠지지 않겠다 그런 건데,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80달러를 넘기기가 좀 어려운 고가권에서의 따주기장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증시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나스닥만 오지게 눌렀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오후장은 어느 정도 상승해서 마감했지만 다우지수나 S&P, 심지어 러셀은 아예 연중 신고가권까지 러셀 2.24% 상승했거든요. 이번 주 주봉을 다우나 S&P, 러셀은 모두 다 회복했어요. 어떻게든 양봉을 만들고 있는데 나스닥만큼은 아직도 음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 이 매니피션트 7을 포함해서 이 AI 내러티브 종목이 연속된 상승을 좀 버거워하고 있음과 동시에 금리 전망 변화에도 아랑곳 않고 러셀이 회복 탄력성이 강하게 나타나면서 아직은 전체 시장이 무너질 때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개별 종목을 보면 이 코인베이스의 연속된 상승 그렇다 쳐도 웰스파고가 무려 7.34% 상승하고 골드만삭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JP모건, 시티 이런 주요 금융주가 2%가 다 넘는 상승을 했어요. 이 상승이 또 어떤 종목들은 신고가 갱신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고가권에서 상승 돌파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강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엑소모빌이나 셰프론, 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기름 주식들도 굉장히 의미 있는 상승했어요. 이로 인해서 다우지수는 사실상 종가 고가로 1%가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구글이나 엔비디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는 장 초반부터 좀 눌리기 시작했는데 장중에 전체 지수가 변동성 매도와 함께 끊임없이 저가 매수 시도가 있었는데 나스닥의 AI 주식들은 계속 매도를 얻어맞으며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틀어막았습니다. 내일이 미국과 유럽 옵션 만기인데 오전장은 S&P 지수가 5,000포인트를 넘기는가 못 넘기는가 이 공방을 했다면 오후에는 확실하게 넘겨줬고요. 또 변동성도 다시 15포인트 이하로 내려가면서 일단 내일 오전까지는 시장이 웬만해서는 하락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신호를 줬는데요. 이번 주에 긴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온 것은 다음 주에 더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다면 주 중반 이후에 하락이 나올 경우 이번 주에 기록한 주봉 저점,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약했잖아요. 이 주봉 저점을 다시 위협하는 그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요. 여기저기에서 시장이 과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상방으로 슈팅이 나왔다 이런 증거는 없거든요. S&P 옵션 또한 이틀 전에 저점에서 지금 벌써 3배가 또는 3배에서 5배 넘는 그런 시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길 개장 때까지는 일단은 만기일의 시장은 웬만해서는 안 밀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야간 선물 시장이 이 354선까지 선물이 상승했어요. 그런데 해외 시장의 움직임을 고려하면 최소한 전일이 고가 돌파 시도해야 되거든요. 하지만 양 옵션 변동성이 충분히 더 빠져야 돼요. 그리고 미국의 옵션 만기 이후에 시장이 지금 추가 상승하기 버거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갭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올라간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선물 매수, 품매도 이렇게 강력하게 따라가기보다는 적당히 변동성 매도를 섞어가면서 지수 상승을 추적하는, 그러니까 소극적인 롱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어요. 기존 저 PBR 주식에 대한 롱 포지션, 그리고 중기 콜옵션 매도 포지션은 웬만해선 뜯어내지 말고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포지션 진입은 없었어요. 근데 기름 매도를 하지 않고 하루 더 보기로 했는데 이 비달러 통화의 강세 그리고 중화권 증시 움직임을 확인하고 매매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 매도는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일본 증시가 거침없이 달리고 있는데
엔화가 152엔까지 밀릴 것에 베팅하는 좀 강한 스퀴즈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증시도 조만간 변동성이 터지면서 매매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